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재명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팩트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들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좌파들은 14일날 윤석열 대통령 8대 떡 인용이 난다, 틀렸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고 또 곧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거짓말을 치고 20일이다, 21일이다, 27일이다, 28일이다. 이런 반면에 우리 보수 진영에 대표적으로 얼마 전 그 서정욱 변호사를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논평을 하다 보면 예측이 조금 틀릴 때도 있는데, 우리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예측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의 지금 고법, 우리법 연구회의 최은정 판사를 비롯한 이 3명의 재판관이 1심에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형을 벌금 80만 원도 아니고 그냥 무죄로 홀딱 뒤집어 엎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저뿐만이 아니라 즉각 이거는 검찰에서 상고를 해야 되고,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 자판으로 거기서 즉각 심판을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상고를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상고를 했고,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이었죠. 고법이, 그러니까 고법 원장이죠. 이거 좆됐다, 누가 봐도 이거 무죄가 아닌데 요 3명이 작정을 하고 이재명이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나도 죽겠다, 검찰의 상고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고법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 기록을 대법에다 곧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이게 지금 보시면 최은정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장판사가, 일단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최은정 부장판사가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3명의 육부 재판부를 이끄는 재판관이고, 이예슬 그리고 정재호는 아시다시피 호남 출신입니다. 광주부터 해갖고 그리고 이예슬이 77년생, 최은정이 72년생이에요. 이 최은정은 그러니까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 부산 고법의 부장판사로 일을 하다가 서울 고법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번에 재판을 맡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추론이지만, 의심을 하는 거지만, 이예슬, 정재호 요 두 호남 출신의 판사들이 최은정이라는 재판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판사가 최은정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법이 이례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접수를 했다라는 거는 놀랄만한 일이 터졌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최은정 검사가 혼자로는 안 되잖아. 2대1이잖아. 해봐야 예를 들어서 에이씨 엿먹어라. 그리고 바로 이재명에 대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다가 접수를, 물론 위에서 빨리 올려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올려라고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보내버렸어요, 소송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에 대한 판결은 같은 법조인들도, 더 나아가서는 고등법원에, 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이 같은 동료 판사들도, 야 이거 진짜로 저것들이 한 자리 얻어 먹으려고 이재명에게 찰싹 들러붙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이 지금 이재명 항소심 고법재판부의 판시를 보면요, 누가 봐도
이재명의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 내용하고 재판부의 판시가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더더욱 의심되는 거는 이 판결문 자체에 설명 자료가 없다라는 거.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언론에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래 해서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에 엎었다라는 거를 조목조목 짚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재판 그 판결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뿌리지 않겠다. 숨기겠다 이거야. 우리는 그냥 이재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겠다. 법조기자들에 의한 정보 보고에 의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놈이 정보를 흘렸다라는 거지. 이재명 걱정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무죄 때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 법조인들과 일각에 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변론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재판부의 판시가 똑같을 수 있느냐. 그거는 둘이 짬짬이로 짜맞힌 거다. 뭐 선이 됐던 후가 됐던 이재명이 변론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변론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갖다 짜맞춰갖고 무죄가 나오게끔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반대로 했던지 뭐 시간상 문제가 있다면 반대로 역순으로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의 검사 출신 판사 출신도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판결문 읽어보니까 이 판결문 내용이 판사의 판결문인 건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어떻게 뭐 구분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권선동도 어차피 우리가 때려 죽여야 될 놈이지만 그래도 법조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 자료가 없다라는 거 왜 없겠는가? 본인들 그러니까 이재명을 항소심 재판 무죄를 준 이 재판관들도 지들이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냐. 설명 자료는 법원이 선고 이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하는데 주로 관심 높은 사건,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한 이 항소심 재판은 이재명의 운명, 또 조기 대선 뭐 등등 나라에 정말 구군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높은 사건의 기사 작성 편이나 오보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언론에다가 설명 자료를 뿌려야 되는데 이번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준 이 재판부 얘네들은 자기들 재량으로 이미 재판하기 전부터 우리 이거 안 내겠다. 안 내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설명 자료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얘네들이 무죄를 받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판시와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재판 사례까지 막 나오잖아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여기에서도 설명 자료를 내지 않았대요. 이것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어 엎는 그 항소심 재판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재명 거하고. 설명 자료를 내지 않아요. 상습범들이에요. 상습범들 얘네들은. 근데 단지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협조를 하고 소송 기록,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또 검찰도 마찬가지 기다렸다는 듯이 상고를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최은정 부장판사의 무슨 성향이나 이해슬 정재호의 성향, 이쪽 어떻게 보면 경상도 최은정은 그리고 이해슬 정재호는 호남 출신의 우리법 연구에 요 두 놈이 부당하게 무죄 판결을 낸 거에 대해서 최은정 판사가 성향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상도 쪽이니까 뭐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도끼를 품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요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떠돌고 있다.